시민이 꼭 알아야 할 점들에 관해서 15분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15분 안에 얘기하기엔 너무 큰 주제죠, 소장님. 예, 근데 저는 그때 노식을 되게 싫어했어요. 10분에 되게 빨리 할게요. 저는 지금 복지는 정치고 복지는 사회권이고 많지 않은데 우리 종이한테 얘기했는데 복지는 돈이죠. 복지는 돈이고 복지는 예산을 통해서 결국 그런 일들인데 사실 복지를 잘 하려면 또 재정, 예산 그런 것들 반드시 잘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관련해서 몇 가지만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는 우리나라가 복지가 적다 그런 걸 다들 많이 알고 있죠.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나라 전체 예산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복지 이것도 맞고 복지가 전체에 한 4분의 1이 넘죠. 당연히. 그런데 불구하고 다른 나라들과 다른 OECD랑 비교하면 OECD는 전체 정부 지수 중에 많이 넘고 그 다음에 GDP 대비라는 OECD 국가들은 GDP의 20%가 넘는 거고 우리는 작년에 한 10%가 조금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것 중에서 결국 우리가 이 복지가 굉장히 적다는 것은 여러 가지 사실은 실제적인 체감하는 노인에 대한 빈곤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알 수 있지만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게 이제 그런 숫자를 통해서 비교하는 건데 그런 걸 우리 굉장히 작다는 걸 다들 알고 있는 얘기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복지가 작고 그래서 이제 복지를 더 늘려야 되고 그거 틀림없이 맞는 거죠. 맞는 건데 이제 일각에서 항상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게 정말 그렇게 복지는 정말 돈이 많이 드는데 포퓰리즘이다. 정말 이런 식으로 했다. 그리고 복지라는 건 한번 프로그램이 생기면 계속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정말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 맞죠.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건 맞죠. 그리고 이제 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또 얼마 전에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은 복지 지출이 한 GDP의 한 10%만 앞으로 가만히 둬도 지금의 제도를 그대로 두고 더 이상 확대하지 않는다고 쳐도 앞으로 20년, 30년 뒤에 GDP의 20%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복지가 되는 거는 아직까지 경제력이 좀 더 낮고 아직까지 노인 인구 비율이 좀 적고 그래서 그런 거지 가만히 둬도 한 20년, 30년 되면 복지가 지금의 유럽에 못지않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서 그런 얘기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만약에 얼마만큼 정말 사실인지 과연 그렇다면 그게 하면 게 뭐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봐야겠는데 사실 그런 식의 논의들이 어떤 복지를 많이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있을 텐데요. 그에는 굉장히 긴 얘기 되는데 그거는 나중에 시간 좀 더 설명하는 걸로 하고요. 일단은 이게 숫자를 다뤄야 되니까요. 제 발제문에 있는 거 몇 가지만 보면서 같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발제문 한 7페이지? 7페이지 같은데 그러네요. 7페이지 첫 있죠. 이게 뭐냐면은 가장 그 얘기는 우리는 아직까지 경제력이 그렇고 아직까지 노인구 비율이 낮고 해가지고 복지가 낮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랑 OECD 국가를 비교하면 우리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2020년 그게 이제 2020년 정도에 대해서 2020년에 지금 복지 제도를 그대로 유지했을 때 앞으로 더 경제력이 성장하고 앞으로 더 노인구 비율이 증가하고 그럼에 따라서 한국의 복지 비율이 얼마일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정부 연구소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한 10년 뒤, 지금부터 10년 뒤 우리나라 노인 인구 비율이 2005년에 OECD랑 비슷해집니다. 그리고 경제력이 그래서 거의 비슷한데, 그럼 그쯤 되었을 때 우리나라 복지가 얼마큼 될까? 한 2020년 돼도 한 12% 남지. 그러니까 지금 2005년에 OECD가 22%면 우리는 한 12% 남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분명히 그래도 그건 맞아요. 근데 옆에서 보여주는 거는 전체적으로 적은 것도 많지만 분야별로 한번 비교를 했어요. 이걸 보여주는 이유는 그럼 오케이 앞으로 우리가 복지를 더 확대한다고 했을 때 과연 어느 분야가 우리가 더 확대를 해야겠다 그런 거를 알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간단한 것 중에 하나가 오케이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복지를 할 다른 나라들과 한번 비교를 하는 것 그것도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유용한 스텝을 주기 때문에 피어나는 걸 비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지 분야를 연금이라든가 의료, 가족정책 등등등 이제 세분을 해서 각 분야별로 2005년도 OECD 국가랑 2020년에 한국 2020년 지금보다 더 노인 인구 비율이 증가하고 지금보다 더 경제가 발전하고 했을 때 2020년에 한국과를 비교를 한 거거든요. 그렇게 놓고 보면은
앞으로 한 10년이 지나도 우리나라 그 연금이 GDP에서 연금 지출은 약 3.6% 정도 지금 예측돼요. 근데 이나마 3.6%도 사실은 뭐 근무연금이나 좀 그런 게 많고 국민연금보다 훨씬 적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시사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는 앞으로 10년 뒤가 돼도 정말 연금이라는 게 노후 보장이잖아요. 아까 사실은 노후 보장은 개인이 아니라 이제 복지를 하는 건데 그 분야가 앞으로 10년 뒤가 돼도 굉장히 빈약하다는 걸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 지금 노인진급이 굉장히 심각한데 이건 앞으로 뭐 10년, 20년 뒤에도 그렇게 그냥 지금대로 가만히 두고 있으면 해결을 증가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인진급 쪽은 굉장히 더 많이 관심이 있는 뭐 그런 일을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건 쪽을 봐도 이거는 이제 뭐 건강보험에 대한 거죠. 근데 이거는 봐도 역시 이것도 꽤 차이가 있죠. GDP 대비 이쪽으로 차이가.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 그만큼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기 때문에 이제 발생하는 건데요. 이거에 대해서도 뭐 작년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사실은 이건 우리 보건 쪽도 우리가 어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는 게 굉장히 필요하겠구나. 뭐 그런 것들 보여주는 거고요. 세 번째가 가족인데요. 가족은 그냥 격차는 너무 빨리 해서 이해 못하시는 건 아니고 이해하실 수 있어요. 네, 그 차이라는 게 이제 OECD 2005년대 OECD랑 한국이 2020년에 지출할 그 차이죠. 격차인데 그건 가족이 1.6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치를 보면 1.6%니까 뭐 얼마 안 되나 보다. 그렇지만 절대치가 아니라 OECD 국가는 가족 기준 GDP의 2.6%. 그러니까 사실 가족에 대한 게 어떤 뭐 보육이라든가 어떤 아동 청소년에 대한 게 지출을 많은데 사실은 이쪽은 많이 한다고 해서 그렇게 큰 엑스퍼트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OECD까지 한 2.6% 하는데 우리는 뭐 2020년이 되면 한 0.6%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상대적인 규모로 치면은 가족이 굉장히 뭐 연금이나 보건으로 보자 심하게 진출시키고 그래서 사실은 가족에 대한 거 그래서 최근에 뭐 보육에 대한 많이 지출 확대하려고 하는데 그런 굉장히 뭐 많은 다양한 했죠. 그래서 가족에 대한 지출이 앞으로 굉장히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가족에 대해서 이런 전반적인 어떤 보육에 대한 쪽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개인적으로 어떤 근본 아동 청소년에 대한 지출 그런 부분은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앞으로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기도 하고요. 그 밖에 뭐 지출도 할 얘기가 많은데 사실 지출을 늘리려면 그만큼 걷는 것도 세금도 많이 문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도 조세 문제 많이 하죠. 그래서 결국 앞으로 복지를 확대할 수밖에 없고 복지를 확대하려면 당연히 그에 대한 어떤 비용 부담, 그러니까 조세를 늘려야 확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복지를 가지고 조세를 뭐 늘리지 않으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뭐 여기가 많은 것처럼 사실 다른 분야의 지출을 좀 줄이고 좀 합리화해서 예컨대 뭐 대표자든가 뭐 그런 것들을 좀 합리화하고 줄여서 그걸 복지적으로 사용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렇게 할 정도는 그냥 한계가 있는 거고요. 결국은 뭐 그렇게 지출 합리화를 하면서 결국은 어떤 지금보다 더 조세를 더 많이 확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조세를 더 확대해야 하면은 그러면 도대체 어느 분야를 얼마나 확대하면 좋을까? 또는 그거에 대해서도 하나의 팁을 볼 수 있는 게 한번 다른 나라의 어떤 그 조세 구조를 한번 그 비교를 하자. 그러면 또 약간의 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하는 게 9페이지에 오래요. 9페이지에 오래보면은 이게 이제 여기서 국민부담이라는 표현을 한 거는 조세에다가 사회보험료를 더한 거예요. 그래서 조세하고 사회보험료를 보통 국민부담을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비교했는데 그런데 이게 2009년, 대부분 2009년이고 한 몇 개 국가는 2008년 겁니다. 근데 보면은 이제 OECD 평균이 쭉 나오죠. 그래서 국민부담률이 일단은 제일 오른쪽 OECD 평균의 제일 오른쪽 끝에 보면은 국민부담률이 한 작년 기준으로 한 OECD 평균이 한 35%인데 우리는 한 25%가 좀 넘는 것 그런 거 보여주는 건데 이제 이거는 그 국민부담률을 이렇게 분야별로 한 거예요. 분야별로 한 걸 보면은 일단은 거기 그 소득세를 보죠. 일단 그러니까 소득세는 법인세가 있고 개인에 대한 게 있잖아요. 개인에 대한 걸 보면 우리가 작년에 2009년도에 GDP 대비 3.3%예요. 근데 이제 OECD 평균은 8.6%고 대부분은 그거보다 훨씬 더 없죠. 그래서 사실은 뭐 우리가 소득세 굉장히 작죠. 사실 뭐 우리
뭐 근로자들이 뭐 유리지갑 해가지고 뭐 너무 뭐 세금을 많이 내는지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근로소득세를 내는 게 전체 근로자에서 한 40% 이상은 근로소득을 아예 내지 않고 있죠. 그리고 이제 연봉이 1억 정도 하더라도 사실은 그 실제 내는 건 국정 공제를 제하면 그 자기 연봉이 한 10% 정도가 내고 있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의 그 개인 소득세가 굉장히 비중이 낮죠. 그래서 이쪽 부분은 앞으로 훨씬 더 늘려야 될 필요가 많이 있죠.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정부는 낮추려고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법인세 얘기인데요. 사실 뭐 우리나라 보면은 우리나라 법인세가 3.6%, OECD 평균보다 약간 높죠. 그래서 사실 법인세가 우리가 법인세가 높은 편이라는 것 자체는 맞아요. 그 팩트 자체는 뭐 상대적으로 평균보다 높은 건 맞거든요. 근데 그래서 뭐 우리 기업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뭐 법인세를 낮춰야 된다. 그래서 뭐 수정할 거예요. 뭐 그것도 말이 많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실 기업이 부담하는 건 법인세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회보험료를 내죠. 그 사회보험료 중에서 이제 고용주, 사업주 부분이. 근데 그래서 그거를 보면은 요새 그 사회보험료를 근로자가 되는 근로자들이 개인 자기 그 나가는 거고 고용주가 되는 게 있는데 고용주가 되는 거 보면 우리나라는 사회보험료를 고용주 부담이 2.58%예요. 근데 OECD 평균은 4.97%, 우리보다 훨씬 높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에다가 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더하면 우리는 굉장히 낮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뭐 기업의 투자 활성화해서 법인세를 낮추면 그러면 OECD 평균보다 법인세가 높아서 법인세를 낮추면은 OECD 평균보다 훨씬 낮은 사회보험료는 또 높아야 되는 거 아니냐, 복지를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너무 하나만 갖고 유리한 식으로 하나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가지고 말하는 거는 그 정리한 건 아니죠.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기업의 부담을 볼 때도 다 분야 있게 봐야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뭐 기타 사실 여러 가지 할 얘기가 있는데요. 이것도 뭐 다음에 시간 내면 하는 걸로 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뭐 질문이 많이 있는데 뭐 조세 부분은 이제 요 표 보면서 좀 더 살펴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 끝으로 저한테 또 한 가지가 그러면 이제 재정을 어떤 이런 재정 복지 이런 걸 좀 더 어떤 표현을 하고 좀 더 다양한 걸 좀 시민 참여 방향에 보일 게 있냐 그런 것도 저한테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마디만 할게요. 일단 제가 첫 번째는 뭐냐면요. 지금 뭐 경향신문에서도 지금 굉장히 좋은 시리즈 하고 있고 저도 잘 봤는데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이게 복지 문제 아까도 말했지만 결국 복지는 돈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복지를 하려면 그 돈을 뭐 어디서 어떻게 그걸 걷어야 하고 그런 것도 굉장히 또 이게 향후의 전망은 굉장히 복잡한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복지를 얘기하는 그 근거적인 학자들도 있고 뭐 많이 있는데 근데 그 숫자는 너무 약한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뭐 어떤 가치 잡는 것도 중요하죠. 돈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은 돈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디선가 돈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숫자에 좀 밝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그다음에 이 숫자 아는 전문가들이 이 복지 분야에 훨씬 더 많이 올 필요가 있다 합니다. 그런 생각으로 두 번째는 참여에서 확대돼. 이거는 이제 사실은 참여랑 요새 뭐 주민참여가 돼가지고 지자체에 대한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 이거는 정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뭐 주민참여 예산 같은 건 뭐 주민참여 예산 같은 방식은 이제 중앙정부에서는 힘들지만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정말 시민이 다 하는 정말 사람들과 뭐 예산 주는 뭔지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는 그런 식의 이제 자리 필요하죠. 이게 이제 마치 지자체의 그 주민참여제처럼 이게 제도화되면 가장 좋은 거지만 그렇지 않은 단계에서라도 지금 예컨대 보건호 공공사회연구소 실장이 전에 뭐 시민들의 참여는 대한 재정 전략체에 대해 뭐 하자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정말 제도화되기 전에도 정말 시민들이 참여해서 뭐 시민단체들 밖에 시민단체들이 정말 앞으로 우리나라의 그 재정 구조에 대해서 앞으로 뭐 10년, 20년 뒤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런 복지를 위해서 어떤 분야에 얼마큼의 뭐 재원을 우리가 거둬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토론을 하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런 거를 하면은 시민단체들도 합격이 되고 예컨대 시민들 각 분야별로 뭐 장애인들이 있고 뭐 노인 문제 그런 각각의 단체들이 우리 단체 정말 너무너무 돈이 많이 필요해 그런 얘기만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해서 정말 각 분야들이 다 같이 모여서 지금 우리나라